이 그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1241억 원이나 됩니다. 이 그림은 2025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두 그림은 한 사람이 그렸습니다. 바로 예술의 천재 파블로 피카소인데요. 피카소는 세기의 천재답게 수많은 명작을 남겼고 그만큼이나 많은 연문을 뿌리기도 했는데 이런 피카소에겐 파올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만큼은 아니어도 꽤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생 직업도 없이 알코올 중독자로 떠돌아다녔죠. 남매가 있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키우다시피 했고 주말마다 대저택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가 구걸을 했지만 그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했고 들어간다 해도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나중엔 아버지의 비서 겸 운전사로 일하긴 했지만 이조차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안 가 피카소가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아버지가 떠난 2년 후 아들도 고단한 삶을 마감했고 말이죠. 우리는 뛰어난 사람의 자녀는 부모를 닮아 뛰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둘 다 명문대를 나오면 아이들도 그러하리라 여깁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말처럼 혈통을 인정해주죠. 하지만 사실은 피카소 부자처럼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문대 출신 부모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내려고 몸부림치다 사회 문제를 일으키곤 하는데요. 왜 천재들의 자녀는 천재가 아닐까요? 왜 부모와 전혀 닮지 않은 아이들이 태어날까요? 이유는 아이가 생겨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다시피 아이는 부모 양쪽이 가진 유전자를 합치는 수정으로 삶을 시작하는데요. 난자와 정자가 합쳐진 수정란은 감수분열이라는 두 번의 세포분열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냅니다. 두 개의 유전자가 하나가 되었다가 네 개로 되는 과정인데 아이는 이 중 하나의 형질을 갖게 되죠. 예를 들어 수학 잘하는 엄마와 영어 잘하는 아빠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둘 다 잘할 수도 있지만 하나만 잘하거나 둘 다 중간 정도 할 수도 있고 둘 다 못하지만 그림은 피카소처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생물학에서는 이걸 재조합이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건 이 과정이 완전히 무작위라는 겁니다. 마치 주사위를 던지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것처럼 어떤 조합이 될지 아무도 모르고 이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하나의 수정체에서 71개의 재조합이 생긴다고 하니 정말이지 다양한 유형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천재여도 천재가 아닌 아이가 태어날 수 있고 부모가 둔재여도 천재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부모의 능력을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으면 세대가 거듭될수록 능력이 축적될 수 있을 텐데 왜 이러지 않고 무작위로 섞이는 걸까요?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기 때문이죠. 별일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는 게 낫지만 환경이 확 바뀔 땐 어떨까요? 부모의 능력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말을 잘 타는 사람도 자동차가 생기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럴 때를 대비해 부모와 완전히 다른 형질을 가진 자식이 있으면 급격하게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겠죠. 여자와 남자, 암컷과 수컷이 하나의 수정체를 만드는 것이 유성생식인데 이런 유성생식을 하는 생명체들이 무작위 재조합 방식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체 차원에서는 부모의 유전자가 그대로 전달되는 게 좋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전체 종 차원에서는 무작위 방식이 훨씬 낫거든요. 간혹 왜 우리 아이는 우리를 안 닮았을까 하는 부모가 있는데 이 과정을 아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전혀 닮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부모의 유전자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감수분열 과정에서 보듯이 부모 유전자가 50% 정도는 그대로 전해지기에 닮은 자식도 꽤 있습니다. 혹시 아이가 부모를 닮지 않았다면 그 나름의 능력이 있을 테니까 이걸 빨리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삶은 모든 유전자에게 똑같은 기회를 줍니다. 유전자 자체로 결정되는 삶도 없고 특혜를 누리는 삶도 없습니다. 수정이라는 삶의 스타트라인에서 어떤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생명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